네, 안녕하세요. PR 468번 발표고요. Maximum Classifier Discrepancy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성훈입니다. 이 논문은 좀 오래되긴 했고, CBPR 2018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최근에 좀 제가 UDA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겨서 옛날 논문들을 좀 읽다 보니까 좀 재밌었고,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1901번 정도 된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워낙 예전 논문이다 보니까 이미지 클래시파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딥러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타임 컨수밍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거는 레이블 리치 도메인,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에서 그 학습된 널리지를 레이블이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겟 도메인에 전파하는 것이 크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예시는 웹에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실제로 리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빛의 차이, 뭐 노이즈, 그다음에 그 찍는 각도에 대한 차이들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각 도메인에서 갖고 있는 샘플들의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어려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큰 틀에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다른 최근에 지금 나온 Survey on UDA에 대한 논문을 조금 읽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갖고 와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녹색 그림이 레이블링이 있는 타겟 도메인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아니 네, 레이블이 있는 타겟 도메인이고 녹색이 타겟 도메인이고 빨간색이 소스 도메인입니다. 근데 여기 실선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은 레이블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시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부분만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티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 자체에서 레이블이 전체가 있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레이블이 없는 테스트 셋에서 인퍼런스를 하는 게 되겠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인터널 테스트 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미 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있고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सब셋만 그 데이터셋이 있고 이걸 같이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게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에는 레이블이 없는 완전히 테스트 셋으로만 학습을 시키는 거고 위클리 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 도메인이 노이지한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UDA 부분이 이 논문의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습을 시킬 때 소스 도메인, 레이블드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아예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학습시키는 게 이 UDA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 레이블이 없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소스 프리 UDA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그 타겟 데이터 셋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소스 데이터는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그 모델을 가지고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서 어댑테이션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그런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얼 UDA라고 해서 트레이닝과 어댑테이션과 인퍼런스를 이제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컨티뉴어스 UDA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한번 한 다음에 어댑테이션을 그 다양한 타겟 도메인에 이제 계속 어댑테이션을 해가면서 활용하는 이제 방법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UDA 안에서도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으로 돌아가면은, 어, 이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도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드 소스 샘플을 활용하면서 언레이블드 타겟 샘플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UD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사용되었던 전략이 소스 피처와 타겟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스 피처와 타겟 피처를 모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밑에 보시는 논문이 2016년에 나온 제일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인데, DAN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공유를 하고 클래스를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클래시파이어가 이 피처에서도 갖고 오는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은 소스 도메인인지 피처 도메인인지 이 피처 익스트랙터가 구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쪽 이 같은 논문에 나온 피겨를 보면은 어댑테이션이 안 된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각각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타겟 도메인에서 하나의 소스 도메인에서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켰으면은 타겟 도메인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이 DANN에서는 이거를 같이 학습을 시켜서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을 일치를 시킨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그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모두에서도 어, 그 인퍼런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때 이제 도메인 레이블을 활용하기 때문에 타겟 도메인의 그 의미적인 레이블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타겟 도메인인지 소스 도메인인지만 알면은 그리고 소스 도메인에서의 레이블만 알면은 학습이 가능한 이제 unsupervised DA라는 거고 UDA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소스 피처와 타겟 피처를 일치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들은 이 이전의 메소드들, 이렇게 소스 피처와 타겟 피처를 일치시키는 메소드가 그 타겟 샘플과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둘 다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 온라인을 시켰을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이게 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이렇게 태스크 스페시픽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지고 나서는 소스 도메인은 당연히 잘 분류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소스 도메인에 있는 레이블을 갖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에서는 잘 분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파란색의 이제 X와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잘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타겟 도메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단순히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 타겟 도메인 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고려하지 않은 거죠. 타겟 도메인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새로운 메소드로서 이제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해서 최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해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메소드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의 주된 목적은 그 서포트 오브 소스에서 떨어진 타겟 샘플을 디텍션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서포트라는 거는 소스의 서포트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소스의 한 클래스의 예를 들어 중심이라고 봤을 때 이 중심과 멀리 떨어진 타겟 데이터에 같은 클래스이지만 타겟 데이터가 멀리 떨어진 녀석들, 이런 제가 녹색 동그라미로 쳐진 이런 부분들이 소스의 서포트에서 멀리 떨어진 타겟 샘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동그라미 클래스의 소스의 서포트는 대략 이 정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이 주황색 3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합쳐졌을 때 타겟 도메인에서 틀리는 그런 샘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디텍션을 해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저자들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그 소스 도메인의 서포트와 멀리 떨어진 타겟 도메인을 찾냐면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그 거리가 먼 녀석들을 찾는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스텝을 보시면은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고 이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잘 못 맞추는 부분들, 이 못 맞추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 못 맞추는 애들을 최대한 소스 도메인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두 개의 도메인,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이 디스트리뷰션을 일치하지만 타겟 도메인에서도 그 틀린 부분은 이제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그 샘플이 들어왔을 때의 피처를 추출하는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 피처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인코더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픽스를, 이 부분과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이 두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뭐 CNN이나 아니면 트랜스포머 같은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고 F1이랑 F2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될 수 있겠죠. 이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그럼 이 클래시파이어가 두 개가 있어서 이 피처가 뿌려주는 이 피처들과 이 피처들을 나누는 클래시파이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F1과 F2가 있을 때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똑같이 한다면 그냥 이 가운데 두 줄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F1과 F2가 소스 도메인은 두 개를 잘 나누는데 최대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텝 A에서는 소스 도메인에서 그 레이블된 도메인을 최대한 잘 맞추는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랬을 때 이 점선인 소스 도메인 두 개를 훌륭하게 잘 나누는 F1이라는 클래시파이어와 F2라는 클래시파이어를 얻게 됩니다. 뭐 레이블 그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B와 스텝 C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스텝 B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텝 B 같은 경우에는 maximize discrepancy라고 나옵니다. maximize discrepancy라는 거는 이 클래스를 나누는 클래시파이어 F1과 F2가 타겟 샘플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르게 동작하도록, 다르게 인퍼런스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수식을 보시면은 이 maximize discrepancy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과 그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 로스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 로스텀을 보시면은 이 디스크리펀시 로스 P1에 대한 확률값과 P2에 대한 확률값을 활용한 디스크리펀시 로스를 마이너스 텀을 취해서 이게 최대화되도록 만든다는 점인데요. 디스크리펀시 로스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K가 각 클래스일 때, K의 대문자 K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P1은 클래시파이어 1에서 나온 확률값, 그리고 P2는 클래시파이어 2에서 나온 확률값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F1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을 이 위쪽을 0이라고 이 위쪽을 1이라고 보고 아래쪽을 0이라고 봤을 때는 이 주황색을 F1은 1로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F2는 이 F2의 위쪽을 1로 아래쪽을 0으로 봤을 때는 이 주황색을 0으로 맞추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은 F1과 F2가 인퍼런스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최대화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고 L1 디스턴스를 통해서 그 디스크리펀시 로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겟 샘플에 대해서 그 피처를 만드는 이 G는 픽스를 하고요. 그 클래시파이어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F1과 F2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이렇게 점선이 됐던 부분을 최대한 이 두 개 클래스가 결과적으로는 그 클래스가 구분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클래시파이어가 그 타겟 샘플과 소스 샘플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디스크리펀시를 최대화하도록 이 단계에서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C 스텝에서는요. 그 클래시파이어는 고정을 하고 그 타겟 샘플의 피처를 제너레이션 하는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스텀을 보시면은 이 디스크리펀시 로스를 최소화시키도록 이번에는 지난 스텝과는 반대로 이걸 최소화시키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F1과 F2를 고정을 해놓고 그 F1과 F2가
타겟 샘플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한 결과가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하면은 이렇게 타겟 샘플이 소스 샘플과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마지막 스텝에서 피처를 생성하는 이 제너레이트 그 인코더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n번 반복하고 이 n번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 논문에서는 한 세네 번, 다섯 번 정도 그 스텝을 왔다 갔다를 하면서 최대한 이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타겟 샘플과 소스 샘플 모두에서 잘 작동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자들은 토이 프로블럼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메소드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스 데이터로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는 빨간색과 녹색을 잘 나눠야 되는 건데요. 이 빨간색과 녹색이 소스이고 이것을 떤 공간에서 그냥 단순히 로테이션 시킨 것을 파란색의 타겟 샘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소스 도메인에서만 소스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켰더니 타겟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은 잘 못 맞추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스텝 B만 그러니까 디스크레펀시만 최대화되게 학습을 시키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를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점선과 실선 각각이 클래시파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선과 실선 모두 다 타겟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서의 클래스는 잘 나누고요. 그러면서 타겟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텝 B와 스텝 C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면은 이 그래도 소스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보다 더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을 내 클래스를 다 나누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에 한 3개 정도를 정의를 했는데 이 방법을 제시한 것과 그리고 토이 프로블럼으로 이 방법을 확인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 방법을 활용한 것을 이 세 가지를 컨트리뷰션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리절트에서는 그 어떤 도메인에서 이 결과를 실험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온 논문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숫자 데이터셋에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 잘 작동한다라는 걸 확인한 결과고요. 뭐 되게 이제 잘 아시는 그 엠니스트라든지 SVHN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 여기에서 위에가 타겟이고 위에가 소스이고 밑에가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다 오래된 논문들이긴 한데 네, 그런 논문들에 비해서 어,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폭에 따른 로스와 에큐러시 그다음 이런 것들을 같이 봤는데 그 디스크리펀시 로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란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 클래시파이어의 에큐러시는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습이 점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티즈니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를 봤을 때도 빨간색인 타겟과 어, 네, 빨간색 파란 빨간색인 타겟과 파란색인 소스가 그 피처에서 피처 스페이스상 잘 일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비즈DA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3D 렌더링으로 만든 소스 데이터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타겟 데이터는 그 MS 코코 리얼 이미지에서 인퍼런스를 하는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 레즈넷을 활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많은 클래스에서 이 새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뭐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런 언급도 나오는데요. 그 스텝에 대한 이터레이션 그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대체로는 많이 할수록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이 논문에 언급하기로는 이터레이션이 돌수록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적용을 했고, 그 게임 데이터인 GTA5 데이터에서 그 GTA5 데이터는 그게 레이블드 된 소스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실제 이제 이미지인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이 방법이 제일 성능이 좋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아래 아키텍처를 적용했을 때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다른 소스 데이터만 활용한 방법이라든지 DANN에 비해서 성능이 확실히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어, 아예 타겟 도메인에서는 맞추지 못했던 클래스들,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들도 언스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그래도 조금 올랐다. 어느 정도는 맞추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은 아니라서 발표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클래시파이어를 두 개를 활용을 해서 타겟 샘플이 소스의 서포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잘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걔네들을 타겟 쪽으로 밀어넣는 그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겟 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한다는 점이 좀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성능을 확인을 했고,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존 논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